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93 6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 5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최서희입니다. 여러분 문학 열심히 잘 듣고 바로 넘어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6월 모의평가의 화법과 장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자, 맥락 무시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단순히 1대1 대응으로 풀이를 하는 어떤 패턴에 익숙한 공부는 좀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작년 수능 혹시 아시나요? 화법과 장문을 선택한 친구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공통 과목이랑 합쳤을 때 오답률 1위를 차지했던 게 바로 화작에 있었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이 화법과 장문에서도요. 그럴 만한 문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항이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후 맥락까지 고려해야만 답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빨리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첫 번째 세트 35번부터 37번은요.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로 정보 전달 목적을 가지는 화법 상황이 나왔죠. 발표나 강연이 나오기도 해요. 자,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팁은 이거였습니다. 자, 1문단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시험 상황이야. 불안해. 사실은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른단 말이야. 안 읽고 잘 풀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읽을 때 한 번에 정확하게 제대로 읽어 내려가자는 거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1문단은요. 먼저 읽고 출발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먼저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1문단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 그런데요. 이 1문단은 무조건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안에서 글의 방향 그러니까 지금 글로 주어져 있지만 사실은 발표 상황인 거죠. 이 담화 상황에서의 앞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할지가 여기 다 나와 있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발문을 볼 텐데요.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 늘 1번으로 나오는 거야. 이거 볼 때는 선지를 주목해 줘야 돼요. 선지를 봤을 때 이 발표 전체에 앞부분에 있을 만한 내용이야. 뒷부분에 있을 만한 내용이야. 그런 것들 여러분이 좀 체크를 할 수 있는 센스가 필요하고요. 36번은 역시나 늘 나오는 자료 활용에 관한 설명이고요. 37번도 역시나 제가 only 문제라고 얘기하는 오직 문제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항 유형입니다. 자,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35번을 이렇게 딱 띄워놓고 1문단 갑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기소개하고요. 여러분 어제 급식에 나온 김자반 맛있게 드셨나요? 하면서 무슨 얘기해? 급식 얘기를 갑자기 던지고 있어. 이거는 우리의 경험,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의 경험을 환기시키고 있네. 뭔가 급식에 나오는 김자반과 관련된 얘기인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는 이 글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약간 시성을 잘 살린 글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그럼 여기 사진 하나 보실까요? 하면서 사진 자료를 제시하고요. 이 사진은 김을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는 외국인들의 모습입니다. 외국인에게도 우리의 김의 인기가 대단하죠. 우리 김 지금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 이 얘기네요. 자, 그런데 K푸드 선두주자이자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우리 김을 어떻게 양식하는지 아시는 분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 지점 밑줄 쭉 그어져 있어야 되겠죠. 1문단을 미리 읽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김 양식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겠구나 라는 거 잡았어요? 좋아. 그러면 이제 이 문제로 넘어가 볼게. 가장 적절한 거야. 선지를 딱 보니까 얘가요. 뭐랄까?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아. 뒷부분에 주로 있을 것 같아. 중간을 확인해야 되겠네 라는 어느 지점을 조회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선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청중의 실천을 강조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겠어. 자, 내가 어떤 걸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실천을 요구하는 건 주로요. 끝부분에 많이 나와. 자, 그 다음 청중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여기는 딱 대놓고 중간에 요약 있니 없니 말하고 있잖아. 자, 그 다음 청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화제와 관련된 이야기는요. 여러분 발표 다 끝나고 나서 화제와 관련된 얘기 꺼내? 아니잖아. 앞부분에서 청중의 흥미 유발, 관심 유발 위해서 앞에서 하는 거 맞지? 그러면 1, 2문단 안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야. 답 나왔죠? 답은 3번입니다. 화제와 관련한 청중의 경험을 급식 이야기하면서 김과 관련된 걸 딱 끌어내잖아. 자, 그 다음 4번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언어적 표현 이거 딱 나오는 순간 뭐 봐야 되겠어요?
내가 정보를 조회해야 할 지점은요, 바로 괄호를 확인해야 되겠구나라는 거야. 제가 지난 5월 학평해설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괄호가 우리에게 말하는 비밀이 3가지가 있었어요. 자, 화법 지문에서 괄호는요, 쓸데없이 나오지 않아요. 첫 번째, 뭐가 나올까요? 자, 화자가요, 청자를 상대로 지금 발표나 강연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청중과 내가 주고받는 뭐야? 이제 상호작용입니다. 청중과의 상호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졌냐 아니냐 이런 걸 물어보는 선지가 나온다면 괄호를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알겠지? 뭐 청중의 대답을 듣고 뭐 청중의 을 바라보며 이런 게 괄호 안에 들어간다는 거야. 두 번째는요, 발화자의 비언어적인 표현. 이거 뭐예요? 행동 같은 거야. 비언어적인 표현. 그리고 준언어적인 표현. 준언어적이다라는 건요, 언어에 묻어나가는 거, 높낮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세 번째가요, 자료 1을 제시하며 이런 식으로 자료 활용과 관련된 부분도 괄호가 말하는 비밀 안에 들어가요. 이런 지점을 내가 파악해야 돼 라고 한다면 그때 여러분이 뭐 찾아 들어가면 돼? 괄호 찾아 들어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그 다음 그러면 이건 이따가 제가 또 판단을 해드릴게요. 청중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 스스로 Q&A 해야 돼요. 이거는 물음표 찾아 들어가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스스로 묻고 답하는 거 있어 하고 바로 넘어가면 안 되고요.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야 돼. 그 지점이. 근데 답은 나왔으니까 나머지 하나 보면요. 끝부분은 가보자. 4문단. 이렇게 생산된 김은 김부각, 조미김 등 다양한 상품으로 세계 곳곳에 수출되고 있다. 검은 반도체라 불리고 이거 약간 비유법도 썼네요. 그리고 수산식품 수출 1위, 뭐 연간 수출액 1조 원을 달성하는 우리 김 함께 응원해주세요. 응원하기를 바랍니다. 있는데 전문가의 견해, 인용 이런 부분 찾을 수 없고요. 제가 발표 중간중간에 내용 요약하는 부분 볼까요? 이 문단의 핵심 부분, 김의 양식 방법은 2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기억을 제시하면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주식 양식 방법의 모습이다 해서 쭉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그런데 내 눈에 딱 들어오는 게 괄호 보입니까, 여러분? 이 문단의 괄호 보세요. 오른손을 내밀며 그것은 바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오른손을 내밀며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 그 오른손을 내밀며 바로 윗부분을 보니까 김이 햇빛과 공기에 노출되면 왜 맛과 품질이 좋아질까요? 하는 거잖아. 자, 질문을 던지고 오른손을 드는 이 행위, 비언어적인 행위를 하면서 뭐 하고 있냐면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합성이 활발해지고 뒤에 쭉 이어지죠. 봐봐. 그러면 일단 비언어적 표현은 나왔어요. 근데 그게 발표 순서를 안내하는 거야? 아니야. 여러분 순서를 안내하려면 앞부분에 나와야 되잖아. 이미 1, 2문단 읽었는데 이런 대목 없어? 그럼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발표 중간쯤에 지금 이 문단까지 왔는데 내용 요약하고 있는 부분도 없잖아. 그럼 사실 이거는 더 정확하게는 3문단까지도 파악해야 되겠죠. 예측하면서 가보면요. 이 문단에서 하나의 방법이 나왔어. 그러면은 3문단에서 또 다른 양식 방법을 얘기를 해주겠지. 역시나 내 눈에 딱 들어오는 게 괄호, 니은, 화면을 제시하며 이건 36번 문항과도 관련이 있으니까 잘 봐두세요. 지주식 양식보다 좀 더 먼 바다에서 김을 양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화면을 제시하며 화면에 보이는 이 부류식 양식 방법입니다. 부류식 얘기를 하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36번으로 눈을 딱 돌리면서 자료 1은 기억이고 자료 2는 니은이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될 거야. 이 문제를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렇지? 그러면 자, 일단 답은 다 나왔어. 3문단에서는 또 다른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4문단을 읽었죠. 자, 5번 볼게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묻고 답하고는 있어. 근데 그게요,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맞지? 오른손 내밀면서 광합성이 활발해지고 살균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맛과 품질이 좋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죠. 답은 3번.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36번 봐봐. 전체적으로 이 앞선 35번을 풀다 보니까 이 발표문 전체를 훑어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우리는 알게 됐죠. 이게 기억에서 제시한 자료고 이게 니은에서 제시한 자료의 모습이구나 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가보면 선지를 보세요, 얘들아. 선지를 눈으로 쭉 훑어보면 기억에 자료 1을 활용하였다. 앞부분 내용은 나중에 판단하고 그 다음 이번에 니은의 자료 1을 활용하였다. 자, 3번도요. 자료 1을 기억에
자료 1을 활용하였다. 이 대목만 딱 봐도 제거될 거 제거되죠. 일단 2번은요. 안 돼. 니은이랑 1이 안 되잖아. 1은 기억이거든. 3번도 안 돼. 2랑 기억을 연결 지었잖아. 4번, 5번 한번 볼까요? 4번, 5번. 4번, 5번요. 니은의 자료 2 연결되어 있고요. 기억의 자료 1, 니은의 자료 1. 일단 자료 연결만 가지고 보면 2번, 3번이 제거됩니다. 2번, 3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좁혔으니까 내용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건 해당 문단이 설명되어 있는 이 문단, 그리고 3문단에서 내용까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긴발 뒤집기로 바다의 양분을 김에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분 이 자료를 준 게 사실은 지주식 양식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긴발 뒤집기로 이렇게 양분을 공급할 수 있다는 건 3문단 제일 아랫줄에 나오거든. 3문단의 제일 마지막 문장에 보면 햇빛과 공기 중에 노출하는 긴발 뒤집기 작업을 하는데 이를 노출 부류식 양식 방법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자료 1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거야.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5번도 한번 볼게요. 김의 생장 속도가 빨라 대량 생산에 유리하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그러면 요 자료 2의 내용이 이 내용이어야 되잖아. 자, 3문단에 보니까 결국에는 이 부류식 방법의 특징이 나오네요. 이 방법은 뜸에 긴발을 매달아 수면 아래 잠기게 해서 김을 키우는 건데 그 밑에 생장이 빨라 지주식 양식 방법에 비해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문제도 있다. 이런 방식으로 가니까 대량 생산에 유리하다는 건 얘의 특징이네. 얘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방식에 대한 특징을 물어보니까 답은 4번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전혀 낯선 유형도 아니고 어려운 지점도 아니었어요. 두 양식 방법을 구별하는 요소가 긴발의 유무, 긴발이 있고 없고 로 이 기억과 니은이 구분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려고 이거 보여준 거야? 아니지.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기억도요. 긴발이 있는 거고요. 니은도요. 긴발이 있는 거라고. 이해됐어? 그래서 그냥 단순 내용 이해가 돼버렸네요. 자, 넘어갑니다. 자, 37번 문제는 일명 뭐라고요? only 문제라고 했죠. 오직 문제 안에서 답 찾을 수 있어. 그래서 시간에 쫓겼어. 시간이 진짜 없는데 내가 한두 문제라도 살려야 돼. 건져야 돼. 그럴 때 이런 문제 푸시면 됩니다. 물론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기 위해서 우리 지금 분석 철저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 자,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나타난 학생의 반응, 청중의 반응 같은 거지. 이 반응을 물어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 반응 안에서요. 어디에 주목하냐면 일단 첫 번째 서술어에 주목할 것 요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 별건 아닌데 되게 중요해. 뭐냐 하면 문장 단위로 끊어 볼 것. 문장 단위. 끊어. 이렇게 써두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문장 말하고 끝내지 않아요. 이들이. 그러면 사실 한 문장을 어떤 선지에서 써먹었으면 뒤에 따라 나오는 다른 문장을 또 다른 선지에서 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도 끊어서 봐주는 게 좋습니다. 자, 학생 1을 1번에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올라갈게요. 학생 1은 알고 싶은 정보가 발표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음을 아쉬워한다. 서술어 중심으로 보면 되겠지. 김이 광합성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김도 광합성을 하는구나.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 바꿨네. 이 발표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됐네. 자, 그런데 김이 광합성을 하면 왜 맛과 품질이 좋아지는지 궁금해. 그거를 발표에서 알려주지 않아서 포함되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뭐야? 아쉬움이네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 오케이. 자, 2번 학생 2 가볼게요. 외국인들이 김을 사려고 줄을 서 있는 이 사진을 우리 1문단에서 확인했었죠. 괄호 안에 자료 제시했었잖아. 자, 사진 덕분에 김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었어. 근데 수산식품 수출 1위 뭐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한 거 뭘 따지고 들고 있어? 정확성 여부를 따지고 들지. 이거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신뢰성을 판단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발표에 포함된 정보가 믿을만한지 이거 같은 말이 신뢰성이잖아. 그것에 의문을 드러내고 있네. 오케이. 자, 3번. 학생 3은 발표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탐색하려 하고 있다. 서술어 중심으로 보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해조류인 김도 양식한다는 걸 알게 됐어. 나 새롭게 알게 됐어. 광어, 우럭 같은 어류만 양식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
얘랑 비슷하게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과 지금 새로운 정보로 수정됐죠. 다른 해조류도 양식한다면 김양식과 어떻게 다른지 정보를 뭐 하겠다? 찾아봐야 되겠어. 요 대목 주목하면요. 추가적인 정보 탐색 연결 가능하죠. 자, 4번 학생 1과 이거 학생 2로 읽어서 틀린 친구들 있어요? 아, 선생님 그거 실수잖아요. 그 실수 수능에서도 한다? 그런 실수를요, 우리 이 모의평가 시험지 제일 앞에다가 쭉 쓰세요. 유치한 실수도 다 쓰세요. 그걸 써서 시각화 시켜야 내가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알겠지? 자, 이거 봐. 학생 1과 3을 보니까 발표에서 언급된 정보를 통해 자신이 평소 알고 있던 바를 수정하고 있다. 제가 읽으면서 파악했죠. 학생 1은 앞부분에서, 학생 3은 역시나 앞부분에서. 그래서 오케이 가능하네요. 답은 몇 번이야?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학생 2와 학생 3은 모두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에서 제공하지 않은 정보를 추론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되려면요. 일단 발표 내용에 그 정보가 없어야 돼. 그런데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게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요. 학생 2도요. 외국인들이 줄을 서 있는 이 사진 덕분에 아, 김 진짜 인기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었어. 그 사진 보여주면서 이 발표자가 한 말이 김을 사기 위해 길게 줄 서 있는 외국인들 모습이다. 인기가 대단하죠. 라고 다 얘기해 주니까 얘는 추론이라고 볼 수 없죠. 그 다음 학생 3도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나 새롭게 어떤 정보 알게 됐고 나 없는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찾아봐야 되겠다고 계획은 세우고 있지만 정보를 추론하고 있는 부분은 없잖아. 그래서 답은 5번. 자, 이렇게 한 세트 가볍게 몸풀기로 갔고요. 이제 두 번째 세트로 넘어갑니다. 이 두 번째 세트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늘 해요. 화법과 작문이 같이 나오잖아. 복합 세트잖아. 그러면 사실은 출제자들은요. 이 문제에 되게 많은 힘을 쓰고 나름대로 좀 변형된 유형 같은 것을 이 화법과 작문의 이 복합된 이 세트에서 좀 실현을 많이 하려는 경향을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도 봤더니 38번 문제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는 거죠. 이 가에 도서 부원들이 막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나에는 작성한 어떤 안내문이 나와. 그런데 이 38번은요. 가의 건의를 앞두고 그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는 간데 가의 대화를 쭉 봤을 때 그 이전에 이게 이제 학생들이 나눈 대화라고 보여주면서 A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했거든요. 기대 효과. 이거를 판단하려면 가의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되게 막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재미있는 유형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39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한 유형이야. 어떤 부분을 딱 묶어가지고 그 부분에 발화자 A, 발화자 B 이렇게 말했어, 저렇게 말했어. 그건 묶어준 그 부분만 보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선지를 꼼꼼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의외로 많이 틀리는 부분이니까 늘 강조합니다. 이 A, B 묶인 부분은 그 부분을 면밀하게 보되 늘 조심하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세요. 자, 그 다음 40번 문제도요. 3점짜리 달고 있는데 문제 유형이 재밌었지. 다음은 가의 기억 미음을 바탕으로 부원 1이 작성한 메모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내용은 메모다. 대화 내용도 메모했고요. 자기 생각까지도 메모를 했어. 그리고 이게 나에 어떻게 반영된 일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40번 문제는요. 가에 대한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이게 나에 반영된 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 과정이 일단 2번 일어나야 되거든. 얘는 어떻게 해요? 서두르지 마세요. 가운데 세트에 힘 주니까 그 부분에 여러분도 힘을 줘서 풀어야 되거든. 그래서 일단 가의 기억에서 미운 부분을 확인해서 선지 하나하나에 그때그때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에 반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거 보면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이거 반영 여부가 보는 것이 훨씬 쉽지 않겠어요? 그냥 나의 핵심적인 내용이 수월해진 대출 반납, 대출 가능 시간 확인, 자가 대출 반납기 이용 방법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그 카테고리가 분명하게 딱딱 눈에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있냐 없냐 그때그때 바로 왔다 갔다 하면서 봐줘야 돼. 근데 이 문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문제지만 접근 못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다음 41번은요. 나의 내용 조직 방식이니까 위에서 나머지 문제들 자연스럽게 풀다 보면 풀리게 될 거고요. 4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었고 특별한 유형도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40번이요. 자연스럽게 이 나를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하는 문제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40번을 풀다 보면 나를 전반적으로 훑어보게 되거든. 일단 가보자. 보면서 다시 얘기를 좀 보충하도록 할게요. 자, 다시 물어볼게. 항상 중요한 거 어떤 세트를 만나더라도 화법과 작문에서는 앞부분은 무조건 읽어야 돼요. 꼼꼼하게. 그래서 우리 38번의 가의 부원 1, 2, 3의 대화를 한번 읽어볼 거고요. 이 대화를 읽으면서 여러분은 39번의 1번, 2번을 실시간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걸 지금 이 해설 강의에서 다 쪼개서 보여주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산만해 보일 수 있어서 저는 한꺼번에 이 39번에 정오 판단을 해드릴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실전 상황 때는요. 이 정도는 A가 앞에 나왔으니까 바로 그때그때 해결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된다. 시간 단축에. 자, 부원 1이 도서관에 전파 식별 시스템을 설치하고 새로 단장한 지 일주일이 지났네. 학생들 반응이 좋은 것 같아. 그렇지 않니? 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봐봐. 지금 키워드가 나왔어. 전파 식별 시스템이라는 걸 도서관에 도입을 했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 다음 맞아. 반 친구들이 도서관 이용이 편리해졌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 그런 말을 들으니 전파 식별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건의하길 잘했다. 요게 네모박스 돼 있죠. 그러니까 얘를 결국에는 이 친구들이 건의를 했고요. 이 건의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를 물어보는 게 바로 38번 문제였어요. 그러면 이 38번을 해결하려면 그 아래쪽을 읽어줘야 돼. 왜냐하면 어떤 효과가 어떤 점에서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좋은지가 이제 풀어져 나올 거거든. 자, 봐봐. 그러니까 부원 3이 A 바로 밑에 전에는 대출이나 반납을 하려면 줄을 길게 서야 했는데 이젠 안 그래도 돼서 좋다고 하더라. 왜 안 그래도 될까? 바코드를 한 권씩 일일이 찍느라 학생들이 몰릴 땐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지금 그렇지 않대. 아, 전파 식별 시스템을 이용하면요. 이런 장점이 있대. 바코드를 한꺼번에 찍지 않아도. 그래서 그 기억으로 이어지죠. 여러분, 기억 왔어요? 전파 식별 시스템으로 바뀌니까 여러 권을 동시에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어서 그런가 보다. 아, 여러 권을 동시에 대출하고 반납. 이거는 저는 쓰지만 여러분 굳이 쓸 필요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할 수가 있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아래쪽에 가니까 자가 대출 반납기를 사용하게 돼서 점심시간 말고도 도서관을 개방할 수 있게 된 덕분이기도 하고 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가 반납기를 사용하는 것도 긍정적인 효과이구나. 자, 그 다음 그 밑에 부원 1이 우리 도서부 입장에서도 새 시스템을 활용하니까 장서 관리도 효율적이지 않니? 장서 관리에 어떤 효율성이 있냐? 장서 점검기로 한 번에 많은 책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대. 빨리 정리를 할 수 있대. 그래서 장서 점검기가 있어서 책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나 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빨리 정리할 수 있잖아. 그래서 학생들이 책 찾기가 쉬워졌어. 그 아래쪽에 그 덕분에 교과와 관련성이 높거나 학생들의 선호가 높은 책을 눈에 잘 띄는 서가에 배치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장서 점검기도 좋은 효과가 있네. 지금 여러분 38번은요. 어쩔 수 없이 이 전체 흐름을 읽어야만 답을 찾아요. 자, 그 다음 계속요. 거의 다 왔네. 그래도 시스템이 자리 잡을 때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신경 써야 할 것 같아. 책 읽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밑에 아직 달라진 도서관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더라. 그러면 문제 상황이 나왔어요. 잘 모름. 이 문제 상황에 대해서 뭐 하고 싶은 거야? 이 친구들은 이걸 해결하고 싶은 거고 그 해결안의 일환으로 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그 밑에 보니까 그럼 우리가 달라진 도서관에 대해 소개하는 안내문을 써서 학급 게시판에 붙여두자. 안내문을 쓴 게 나죠.
자, 그 밑에 그러니까 안내문으로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을 돕자는 말이지 학교에서 도서관을 새로 단장했다고 학교 누리집에 안내를 해주긴 했는데 무엇이 달라졌는지 자세한 내용은 없더라.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넣으면 좋을까라는 게 디귿, 리을, 미음에 쭉 펼쳐지거든요. 그 부분은 여러분 이제 그 AB 문제 해결하고 나서 남은 부분 읽어도 무방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서 잠깐 38번 문제를 해결하고 갈게요. 건의를 앞두고 도서부원들이 나눈 대화가 바로 아래로 이어지는 이 대화야. 자, A에 해당하는 내용은요. 기대할 수 있는 효과인 겁니다. 교장 선생님과의 대화 시간에 전파 식별 시스템 도입하자고 건의하면 어떨까? 그래, 만족도 조사 결과를 근거로 현재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불편한 점을 얘기하자. 자, 전파 식별 시스템이 도입되었을 때 효과. 이걸 말하면 설득력이 있을 거야. 지금까지 쭉 이 대화에서 얘기한 게 어떤 점이 좋았어, 어떤 점이 좋았어 이 얘기하고 있잖아. 적절한 거 하나 찾아볼게요. 원활한 장서 관리로 학습과 관련된 도서를 쉽게 찾을 수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학생들이. 장서 점검기를 통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네? 이거 바로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1번이야. 이렇게 풀린다고. B 바로 위에, B에서 그 바로 위에 나오는 부원 1의 말을 보면요. 그 덕분에 교과와 관련성이 높거나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책을 뭐 이렇게 배치할 수 있어.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니은에서는 장서 점검기로 이렇게 한 번에 많은 책을 확인할 수 있어.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오케이,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 2번이요. 학생증 없이 도서를 대출할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음. 여러분 봐봐. 지금 내가 나름대로 전략을 세워서 B까지만 읽고 왔는데 이걸 딱 읽는 순간 아예 이런 내용이 없었잖아. 우리가 읽은 부분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지문으로 들어와야지. 지문으로 들어오세요. 보세요. 그래, 전파 식별 시스템 도입 전과 비교해서 불편한 점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안내하면 좋을 것 같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 첫 번째 자가 대출 반납기가 있어서 직접 대출과 반납을 할 수 있다고 알려주면 좋아. 아까 전에 얘기하는 이 대출 반납 이런 얘기, 자가 반납기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 좋은 생각이야. 학생증이 없더라도 뭐만 있으면? 학생증 없어도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입력하면 대출과 반납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이 안내문에 넣어주재.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요. 학생증 학생증이 없으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도 대출 가능하다는 거잖아. 그런데 이걸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니, 학생증 없으면 이거 입력해야 되는데. 맞아요? 이미 내용에서 틀렸어. 이미 내용에서. 자, 그 다음. 자, 3번. 점심시간에도 도서관을 개방할 수 있어. 오래 기다리지 않고 책을 빌릴 수 있다. 여러분, 점심시간에 원래 개방했고요. 이제 점심시간 아닐 때도 개방할 수 있어서 좋아. 라는 게 A, B 사이에 나왔습니다. 그냥 내용 이해 여부를 물어보는 거라서 좀 편안하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동선을 고려한 서가와 책상의 배치로 도서를 편안하게 열람할 수 있다. 여기 이 대목도요. 이 A, B 사이에 보시면요. 덕분에 교과와 관련성이 높거나 학생들의 선호가 높은 책을 눈에 잘 띄게 서가에 배치했다라고 나오니까 적절하지 않고요. 도서관 소식을 전하는 학교 누리집 게시판이 활성화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이 누리집 게시판이 활성화되는 거랑 이거 관계 있어요? 그리고 이 누리집에 안내해 주긴 했는데 자세한 내용이 없다 정도만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얘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아. 자, 이제 넘어갑니다. 39번으로 가볼게요. 자연스럽게 가를 다 읽었어? 그리고 A, B까지도 우리는 봤지만 이런 문제 풀 때는요. 1번, 2번 묶어주고 3번, 4번, 5번을 이렇게 묶어주면 눈에 더 쉽게 들어옵니다. 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구나. 그러면 봐. A에서 부원 1이 말한 부분 다시 찾아 들어가요. 부원 1이 첫 번째 발화에서 이 시스템 설치하고 새로 단장한 지 시간이 일주일이 지났다. 학생들 반응이 좋은 것 같아. 그렇지 않니? 하고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그렇지 않니? 라는 질문의 형식을 통해서 부원들의 생각이 자신과 같은지 확인하고 있네. 자, 그 다음 그 바로 아래로 이어지는 부원 2를 보면 맞아 하면서 이렇고 저렇고 쭉 얘기하는 거. 생각하길 잘했다. 건의하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 이전 발화, 직전 발화를 맞아 하고 긍정하고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런 말 많이 하더라 친구들이 그런 말 많이 했어. 그러니까 나는 학생들 반응이 좋다고 생각해. 맞죠? 그러니까 오케이.
자, 이제 B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B에서는요, 부원 3, 2, 1의 순서로 한 번씩 발화를 하고 있어. 그러면 3 물어보면요, 첫 번째 발화한 대목을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근데 아직 달라진 도서관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더라. 이 문제부터 해결하자. 자신이 인식한 문제, 잘 모름. 이게 문제 상황이야. 이걸 해결하자라고 제안하고 있으니까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 부원 2는 순서대로 가면 되네요. 그 아래 부원 2. 그럼 우리가 달라진 도서관에 대해 소개하는 안내문을 써서 학급 게시판에 붙여두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우리 학급 게시판에 붙여두자라고 구체적인 방법 제시하고 있네요.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고 하니까 부원들에게 함께 하자라고 요청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아래쪽에 이제 마지막 부원 1 볼게요. 부원 1은 그러니까 안내문으로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을 돕자는 말이지 하고 자기가 이해한 걸 한 번 더 물어보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도서관을 새로 단장했다고 학교 누리집에 안내를 해주긴 했는데 달라졌는지 자세한 내용은 없더라 라고 나오잖아. 그럼 보세요. 얘가 한 말은 직전 발화를 재진술, 직전 발화를 다시 받아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건 재진술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새로운 절충안을 얘기하고 있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답은 5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문제 풀 때는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A 부분 읽고 1번, 2번 해결하고요. B 부분 읽고 3, 4, 5번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간적으로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40번. 다음은 가의 기억에서 미음을 바탕으로 부원 1이 작성한 메모가 이 내용이고 이 내용이 이게 중요하네요. 나의 반영된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물어봤어. 나머지 다 4개는 적절하다는 건데 선지 구성이요. 기억을 바탕으로, 니은을 바탕으로, 디귿을 바탕으로 이렇게 시작되잖아. 그러면 가의 그 부분 읽고 그냥 하나하나 가의 니은 읽고 하나하나 와서 확인해주면 되고요. 나를 안 읽고 풀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에서 이게 여기 보면 나에서 우리가 좀 얻어갈 점은 얘가 되게 안내문인데 카테고리를 분명하게 딱 해놓고 있어. 이건 뭐에 대한 안내, 이건 뭐에 대한 안내. 그런 제목을 보고 찾아 들어가는 것도 힌트가 될 수 있어요. 꼭 순서대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 맞아요? 자, 그러면 일단 기억을 볼게. 전파식별 시스템으로 바뀌니까 여러 권을 동시에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했잖아. 그러면 기억을 바탕으로 작성된 메모에 여러 권을 동시에 처리 가능해서 그런가 보다 라는 거 여기 되어 있죠. 이 메모는 이것은 대출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었다는 내용으로 자 그만큼 장점이다, 효과다라는 거죠. 전파식별 시스템 도입의 효과다. 그 내용으로 여기 반영되었는지를 봐야 되겠네. 일단 기억 가지고는 요 앞에까지 내용 확인했고요. 맞네. 그러면 니은까지 나까지 반영 여부를 보려면요. 요 대목. 시간이 줄었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네요. 어디 있어요? 그렇지 여러분. 바로 위에 수월해진 대출 반납 이 대목에 있겠네 하고 봤더니 길게 줄 서는 일 없이 대출 반납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그대로 나에 반영됐다 맞는 말. 이렇게 이 과정대로 하나하나 가시면 됩니다. 자, 니은을 바탕으로 작성된 메모에 장서 점검기 활용의 이점은 끊어보세요. 자, 니은이 뭐냐 하면 장서 점검기로 한 번에 많은 책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제자리에 있지 않은 책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책을 찾기가 쉬워졌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의 이점 맞는 말이고요. 여기에 메모가 잘 돼 있어요. 자, 이것은 이용 편의를 고려해서 도서를 정리했다라는 내용으로 나에 있어야 돼요. 자, 이용 편의를 고려해서 도서를 제출했다라는 거 어디 있을까요? 그렇지. 대표적으로 그 위에 제목을 딱 보세요. 이용 편의성을 높인 도서 배치 나와 있잖아. 그래서 이 대목도요. 맞네. 잘 반영이 됐네. 자, 그 다음 디귿을 바탕으로 작성된 메모에 도서 부원 없이도 대출 가능이라는 내용은 이런 내용 사실은 가에서 나왔었잖아. 디귿 부분이죠. 자가 대출 반납기가 있어서 직접 대출과 반납을 할 수 있다고 알려주면 친구들이 관심을 가질 거야. 그 도서 부원 없이도 직접 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대로 여기 내 생각에 메모가 잘 되어 있네. 오케이. 그 다음 과거에는 도서 부원이 있을 때만 도서 대출이 가능했다는 내용이 나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에서 도서 대출과 관련된 그 시간 이 부분 보면 두 번째 문단에 두 번째 카테고리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대출 가능 시간이 확대됐다. 과거에는 점심시간에만. 그런데 이제는 점심시간 아닌 때 이렇게 확대된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얘도 오케이야. 자, 그 다음 4번 갈게요. 4번.
리을을 바탕으로 작성된 메모에 도서 분실 방지 장치 작동 중 이 대목은요. 자, 리을이 대출하지 않은 책을 도서관 밖으로 들고 나가면 경보음이 울린다라는 설명 이거 나왔잖아. 그러니까 분실 방지 장치가 작동되니까 경보음이 울릴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 내용은 경보음이 울렸을 때의 대처 방안과 함께 나의 반영. 그러면 나의 이 대처 방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자, 나를 보세요. 나의 도서 분실 방지 장치 작동 찾았어요? 그 대목을 딱 봤더니 그게 작동 중입니다. 그래서 책 들고 나가면 경보음 울립니다 하고 끝났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 말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 내용이 내용 없음으로 반영되지 않았네. 답은 4번인 거야. 어려운 문제는 아니나 가나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여러분이 좀 더 요령이 생기면요. 39번 실시간 하면서 40번은 기억부터 미음까지를 전체적으로 훑어본다는 생각으로 뽑아서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가셔도 괜찮고요. 그렇게 되면 38번을 마지막에 푸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 읽으면서 푸는 게 사실은 어찌 보면 더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그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이 글 혹은 담화의 맥락을 좀 파악해야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항들이 곳곳에 숨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수능에서도 좀 의식하면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나치게 화작에서 내가 안 읽으면서 시간을 줄이려 하고 단순화된 기계적인 접근을 하려고 했다면 그건 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 볼게요. 미음을 바탕으로 작성된 메모의 도서관 행사는 자, 미음에 무슨 내용이 있는데 새롭게 단장한 만큼 우리 도서관에서 진행한 행사를 소개하면은 더 많은 학생이 방문할 거야잖아. 그럼 도서관 행사 여기 딱 메모가 돼 있네요. 자, 행사의 종류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나의 반영. 그러면 아래쪽에 보세요. 세단장 기념 행사에서요. 쉼표 있네. 추천 도서 소개. 그리고 도서 속 보물 찾기 등이 있습니다. 반영돼 있네. 종류가. 오케이. 여기까지도 잘 따라왔어요. 자, 이제 41번 갈게요. 방금 40번 문제를 풀면서요. 뭐 했냐? 자연스럽게 나를 훑어보게 됐어. 그러면 이제 41번 푸는 것도 되게 수월해지겠죠. 자, 내용 조직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하나를 찾는 겁니다. 수월해진 대출 반납은 이 부분 보라는 거야. 그럼 수월해진 대출 반납 부분을 딱 보니까 길게 줄 서는 일 없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시간의 흐름 아니죠. 결과를 얘기하고 왜냐하면 원인을 얘기해주는 구조입니다. 자, 이용 편의성을 높인 도서 배치는 이 부분을 봐야 되겠네요. 과거와 현재 사이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내용을 조직했냐 확인해 볼게요. 여기 보니까 이용 편의성을 높인 도서 배치, 이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정리돼서 원하는 도서를 바로 찾을 수 있다. 뭐야? 공통점이 아니라 차이점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수월해진 대출 반납과 대출 가능 시간 확대는 모두 그럼 얘는 두 가지를 다 여러분이 조회를 해야 됩니다. 정보를. 일단 모두 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 문제점을 밝히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조직했다. 자,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걸 고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라는 구조가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겠네. 수월해진 대출 반납 코너 가보세요, 여러분. 길게 줄 서는 일이 없어 대출 반납이 가능하다? 장점 얘기하는데? 그렇죠. 문제 해결 방안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대출 가능 시간 확대 한번 볼까요? 대출 가능 시간 확대 바로 아래쪽에 있죠. 대출 가능 시간이 확대됐다? 과거에는 이랬어. 근데 이제는 이렇게 바뀌었어. 과거와 현재를 비교 대조하는 방법, 차이점을 부각하는 방법이고요. 그 아래 도서부원은 앞으로 책 읽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얘는 갑자기 왜 들어간 거지? 일단 여기 봤을 때 문제 해결 구조는 아니구나라는 거, 둘 다 아니구나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도서 분실 방지 장치 작동과 새 단장 기념 행사는 모두 얘도 두 개를 다 파악해야 돼. 현상의 원인이 뭐지? 분석하고 자,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결과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조직하였다. 가볼게요. 보시면 도서 분실 방지 장치 작동 거기 한번 볼게요. 도서관 출입구에 도서 분실 방지 장치가 작동 중이야. 그치?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냐? 그 작동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 들고 나가면 경보음이 울려. 원인을 분석이라고까지는 힘들지만 경보음이 울리는 이유이긴 해요. 자, 새 단장 기념 행사 부분도 그렇게 이어지는지를 볼게요. 새 단장 기념 행사 우리 읽었잖아.
도서관에 뭐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사 준비했고 이런 구체적인 종류가 있어 이기 때문에 원인 결과는 아닙니다. 맞죠? 자, 그 다음 그러면 봐. 다 아니네? 답은 몇 번이야? 5번이겠네요. 자가대출 반납기 이용 방법은 자, 이용 편의성을 높인 도서 배치와 달리라고 돼 있죠. 그러면 차이점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는데 자, 일련의 절차를 차례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조직하였다. 그러니까 절차가 나와야 되네요. 자, 대출 딱 봐도 반납기 이용 뭐 먼저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자, 자가대출 반납기 이용 방법 안내합니다. 먼저 나오네요. 자가대출 반납기에 책들을 올리고 학생증을 인식시킵니다. 자, 그 다음 학생증이 없을 때는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화면에 표시된 이렇게 목록 확인 후, 뭐뭐 후 이거 다 절차 순서대로 안내하고 있는 거네. 자, 그러면 이게요. 이거 맞고 뒤에 이용 편의성을 높인 도서 배치는 그렇게 절차를 차례로 제시하면 안 되는 거잖아. 안 돼야 이 5번 선지가 맞는 거죠. 이거 보시면 이용 편의성을 높인 도서 배치는요. 도서관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서 배치했다. 이전엔 이랬고 지금은 이렇다. 뭐 특히 교과 연계 선호도가 높은 도서 잘 띄게 배치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절차랑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지. 사실은 이런 문제를 많이 접해보고 정말 화법과 작문을 풀 때 그 장면을 좀 상상하면서 풀 수 있는 친구들 그 장면, 그 담화의 어떤 특징 글 구조 이런 것들 글의 종류 이런 것들을 좀 잘 익혀나간 친구들은요 딱 봐도 이용 편의성을 높인 도서 배치에 대해서 얘네가 앞에서부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무슨 절차가 나오겠어. 배치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나오겠지. 이미 여기 어울리지 않잖아. 그러니까 둘의 차이점 맞겠네. 이렇게 해도 좀 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면서 접근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용 조직 방법에 대한 설명 적절한 건 5번이다. 자, 42번은 이제 좀 약간 쉬어가는 느낌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나 단독 문제인데요. 나를 고쳐 쓰기 위해서 활용한 점검 항목이래. 나를 점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가 1번, 나 2번, 다 3번. 이런 방식으로 와볼게. 안내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가? 자, 안내문에 제목이 없어 독자의 주목을 끌기 어려우니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해 제목을 만들면 어떨까? 그럼 얘가 제목이 없어야 돼. 근데 딱 봐도 없지. 우리 학교 도서관이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전파 식별 시스템 도입으로 달라진 우리 학교 도서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 이거 맞는 말이네. 자, 2번. 나. 글의 목적이 드러나는가? 이 목적 뭔데? 새롭게 달라진 도서관을 안내하는 목적인 거잖아. 자, 안내문을 쓴 목적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니 이미 틀렸죠. 방금 제가 읽은 나 도입 부분에서 새 단장 마쳤고 전파식별 시스템 도입으로 달라진 걸 알려주고 싶어. 이게 나와 있잖아. 목적 기술 이미 돼 있어.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 답은 2번이네. 자, 3번 다 필요한 정보를 분명하게 전달하는가? 대출 가능 시간 확실하게 알기 어려우니 시간을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제시해주자. 그러면 대출 가능 시간이 여기 나왔는지 보자. 대출 가능 시간 확대라고 돼 있는데요.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언제부터 언젠지는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얘도 맞네. 자, 4번 라 볼게요. 소제목과 문단의 내용이 부합하는가? 요거 봤을 때 소제목들이 쭉 있었잖아. 자, 소제목으로 포괄할 수 없는 문장이 들어있는 게 있대. 그 문장을 뭐 하자? 삭제하자. 제가 아까 다른 문제 풀면서 이게 왜 들어가 있지 했던 부분 기억나요? 대출 가능 시간 확대라고 얘기했는데 도서부원은 앞으로 책 읽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이게 시간 확대랑 무슨 상관이 있어? 소제목과 그 내용이 어울리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네. 자,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였는가? 글보다 그림을 더 쉽게 이해하는 독자도 있으니까 자가대출 반납기 이용 방법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추가하면 어떨까? 여기 그림이 없어야 되겠죠. 다 글로만 설명하고 있으니까 얘도 맞는 말이네. 자, 이렇게 해서요 비교적 가뿐하게 42번을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특별히 보여드릴 문제는요 마지막 세트에 다 담겨 있어요. 이 43에서 45번 장문 단독 세트를 잘 봐두세요. 자, 넘어갑니다. 자, 이 세트가 이번 6월 모평에서 화법과 작문의 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 가운데 화법과 작문의 이 복합 세트가요 그렇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혹은 뭐 여러 단계의 사고를 요구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44번과 45번 이 장문 세트에서 여러분이 이거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다, 챙겨가야 되겠다라고 할 만한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학생이 작성한 초고를 주고요. 장문 상황은 반드시 먼저 챙겨보라고 했잖아. 우리 지역 신문 독자란에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뭐 하는 글이다? 설득하는 글이야. 그래서 얘는요, 설득 목적이고요. 청소년 문화 지킴, 국가 유산 지킴, 청소년 국가 유산 지킴이 활동을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득시키는 목적의 글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이해는 됐잖아. 근데 발문을 한번 볼게요. 43번은요. 1문단, 2문단, 3문단, 이렇게 쭉 6문단 나와 있지. 그래서 전체적인 글을 좀 훑어볼 수 있는 일명 내비게이션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43번을 먼저 푸는 것이 자연스럽고요. 44번이 딱 보면 우리 일반적으로 만났던 유형 아니에요? 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마 이거 틀린 친구들 많을걸요? 여기 보면 학생이 생각을 주고요. 초고의 문맥과 보기를 고려할 때죠. 이 문맥 고려. 얘네 둘의 공통점은요. 문맥, 맥락을 놓치면 답이 두 개네? 이렇게 되게끔 의도적으로 이 선지가 그렇게 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보내는 평가원의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화법과 장문을 우리가 좀 약간 고도화된 전략으로 접근하고 또 되게 전형적인 패턴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약간씩의 변주를 주면서 너무 방심하지 마라. 그래도 전체 맥락을 읽는 게 국어 교육의, 국어 공부의 본질이고 기본이야 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유의미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44번은요. 안에 있는 이 조사 자료에 대한 이해도 해야 되고요. 그 밑에 학생이 생각해 보면요. 이 자료를 활용해서 A 내용, B 내용 이 두 내용이 다 들어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보통은요. 자료 활용 문제 따로 내용 표현하기 따로인데 여기선 다 같이 줬어요. 한 문제 안에 그걸 다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그런 유형이었고요. 45번이요. 유형은 그렇게 특이하지 않았어. 고쳐 쓰기거든요. 그런데 이 고쳐 쓴 게 딱 눈에 들어오게 이 단어를 이렇게 고쳤었네? 이 문장이 빠졌구나. 그게 막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게 고쳐 쓴 글이 나왔어요. 이런 건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 문제 45번도 여러분 잘 체크해서 챙겨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수능도 작년 수능처럼 화법에서 한두 문항 정도는 만만치 않은 게 나올 것 같다. 그렇다면 이런 유형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자, 이제 내비게이션 문제로 활용할 만한 이 43번을 먼저 풀어볼게요. 초고를 쓰기 전에 학생이 작성한 메모의 일부다. 반영되지 않은 건 이거요. 1문단부터 보면 돼. 어차피 우리는 1문단을 읽을 거거든. 맞지? 자, 지난 주말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의 하나로 뿅뿅 고택 주변을 정화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이 글쓴이의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고 있어. 고택 주변의 잡초도 제거하고 쓰레기도 정리하니 한결 보기 좋았고 지역의 국가유산을 돌보는 일에 동참했다는 생각에 뿌듯했다. 내가 좋았던 점 얘기하고요. 지역 청소년이 함께 이 활동에 참여해 보람도 느끼고 국가유산에 관심을 갖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글을 쓰는 거죠. 맞죠? 봐봐. 1문단 읽었어.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에 글쓴이가 참여했고 뿌듯했고 사람들이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도 관심을 갖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1번은 자연스럽게 오케이가 되네요. 자, 그 다음 봐. 1문단 읽었고요. 이제부터는 이 문제가 시키는 문단 읽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바로 2문단 읽으래. 2문단에서 판단해야 될 건 두 가지가 있어.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됐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고요.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의 정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다시 갑니다. 이 문단, 국가유산은 이러이러한 용어로 재화적인 성격이 강한 문화재 대신에 사용하게 된 명칭이다. 명칭 이렇게 바뀌게 됐다라는 거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바로 아래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는 뭐라고요? 국가유산을 자발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는 청소년 자원봉사자이다. 이거 뭐야? 지킴이의 정의도 제시되어 있네요. 그 밑에도 한번 볼까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로 활동할 수 있는데 자기 지역의 국가유산 중 돌보고자 하는 것을 선택한 후에 여러분 뭐뭐 하기 전, 뭐뭐 하기 후 이렇게 순서를 나타내는 건 잘 봐주세요.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로 활동할 때 이거 지원 절차를 얘기해 주는 거네. 신청 절차.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누리집에서 위촉 신청 절차를 밟으면 된다. 자, 좋아. 그 다음 이제 4문단으로 넘어가 보래요. 4문단 가볼게요. 3문단 뛰어넘고 3문단은 아마 이게 A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4문단을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아직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근데 제가 여러분이라면요. 사실은 얘가 3문단 얘기하진 않잖아. 수능이라면 여기 3문단 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줄밖에 안 되잖아. 괜히 이거 건너뛴다고 내 마음 불안할 필요 있어요? 없어. 이 정도로 이게 시간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경우는요. 자연스러운 흐름대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3문단을 한번 보면 A 앞에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은 이렇다. 그리고 A 뒤에 이러한 유익함으로 받아내고 있어요. 아마도 A에는 유익함에 대한 내용이 나왔나 보지. 더하여 청소년은 봉사활동을 하며 보람도 얻을 수 있고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는 데도 도움받을 수 있대. 보람과 미래 계획. 좋은 거 많이 얻어가네. 자, 그리고 이제 4문단에 보면요.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의 홍보가 미흡한 이유가 나와야 돼요. 자, 그 밑에 그런데 아직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이게 뭔데? 문제점이야. 왜 이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을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그 이유는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육이 부족. 자, 문제 첫 번째는요. 교육 부족의 문제가 있네. 자, 그 다음 그 밑에 또한 지역 청소년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적으며 그에 대한 홍보 역시 미흡하다. 자, 지역의 프로그램이 지역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적대. 그리고 그조차도 홍보가 부족해. 홍보 미흡하다라는 거 여기에 나왔는데 홍보 미흡이라는 단어 나왔네요. 이것도 문제 상황이야. 자, 이를 보완하여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노력이 필요해. 그리고 5문단으로 이어지죠.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뭐 할 수 있는? 그치,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5문단으로 나올 거라고. 제가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맥락, 이 문단과 문단의 연결을 놓치면 답 찾기가 쉽지 않아요. 시간을 많이 소요하게 됩니다. 자, 봐봐. 미흡한 이유 나왔어, 안 나왔어? 미흡한 문제까지만 나왔어요. 맞지? 그래서 답은 4번인 거고요. 자, 6문단도 한번 가볼게. 5문단이 B고요. 이건 B와 관련된 부분 풀 때 다시 볼 건데 6문단은 어쨌든 이 43번의 5번 선지를 판단해야 되니까 봐줘야 돼.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은 물려받은 국가유산뿐만 아니라 국가유산을 돌보는 문화도 후손들에게 함께 물려주는 일이라는 데 의미. 의의에 대해서 얘기하네. 활동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맞지? 자, 넘어가요. 44번 문제 가보자. 44번. 얘를요. 자료도 제대로 읽고 그 다음에 반영해야 될 내용 조건도 2가지를 다 반영해야 되는 조금은 좀 까다롭게 느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초고의 내용을 생성하기 위해 학생이 수집한 자료와 이에 대한 생각이다. 문맥과 보기를 다 고려해. 자, A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우리 아까 A 뭐라고 알았어요? 이제 이러한 유익함이라는 거 알았잖아. 자, 그러면서 더 보람도 얻을 수 있고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는 데 도움도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A에는 유익함이 나와야 돼. 유익함이. 맥락을 고려하라고 했으니까 이런 말이 문맥을 고려하라는 말이 쓸데없이 안 들어가. 너무나 당연한 거긴 하지만 여기 발문에 넣어줬다는 건요. 그 A 부분 전후를 둘러싸고 있는 문장들을 읽어줘. 이 얘기거든요. 알겠지? 자, 수집한 설문 자료가 2가지가 있어요.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 중 참여한 활동의 종류, 활동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기억은? 자, 보면 주변 정화, 모니터링, 홍보, 기타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네요. 자, 그 다음 여기 보니까 니은은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은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됐냐? 자, 이런 점이 좋았다.
좋았던 점에 대해서, 도움이 됐던 점에 대해서 얘기하죠. 지역 공동체 의식 높일 수 있었고, 지역 국가유산 학습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지역 역사 이해할 수 있었고, 봉사활동의 보람 뭐 쭉 있네. 자료 이해됐어요? 기억과 니은 자료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학생의 생각이 조건의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일종의 조건 역할을 해서요. 선지에 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3문단에서는 자료 기억과 니은을 둘 다 활용해. 포인트는 둘 다 있어 없어. 종류도 있어야 되고 둘 다라는 건 그 다음에 도움이 됐던 점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의 종류와 이 활동이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는 점을 다뤄야겠어. 바로 이거네. 자, 그러면 기억과 니은 각각이 의미하는 자료 이해를 바탕으로 종류와 도움 둘 다 여기 나와야 돼. 보통 우리가 이러면 얘가 둘 다 반영됐냐 안 됐냐를 보고 먼저 제거해. 그 다음에 자료를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남은 선지 보고 제거해. 이렇게 단계별로 접근을 했지. 그랬을 때 한번 가보자. 홍보 및 모니터링, 주변 정화 활동, 다양하다. 이렇게 끊어볼래? 이건 뭐 나왔어요? 종류잖아, 종류. 그리고 이 활동에서 청소년은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유익한 봉사활동을 스스로 경험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다. 이건 뭐인 것 같아? 그냥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요. 딱 보면요. 이거 좋은 점 아니야? 도움이네? 아, 둘 다 있고 자료 잘 확인한 것 같은데? 라고 하잖아. 왜냐면 니은 자료에 보면요. 여기 진로 탐색, 유익한 봉사활동이 막 많은 비중을 차지하진 않지만 여기 원그래프 아래 들어는 가 있거든. 그래서 바로 1번 하고 딱 넘어간 친구들 많지? 멈추세요. 문맥. 이 내용은요. 어디 나와요? 이 내용, 진로 탐색하고 이 내용. 그 빈칸으로 비워진 A 바로 뒤에 보람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내용이랑 중복되니까 문맥을 고려하지 못한 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매력적인 게 1번이었으나 1번은 하면 안 됐던 겁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 2번 가볼게요.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국가유산을 돌보는 활동이다. 이게 무슨 활동인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종류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뭐가 없어? 종류가 없는데? 그 다음 볼게요. 이 활동을 통해 청소년은 이런 자부심, 뭐 소속감, 좋은 점이 있지만 도움되는 점이 있지만 종류가 없어서 안 돼. 자격 미달. 그다음에 3번도요. 주변 정화, 모니터링, 홍보활동 등을 포함한다. 이거 뭐예요? 종류가 나왔네? 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은 지역 공동체 의식을 강화, 지역의 역사와 국가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어. 이거 니은에 나와 있는 그래프에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 맞죠? 도움이 되는 점이네요. 종류도 나왔고 도움되는 것도 나왔고 자료도 잘 활용하고 있어.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3번이야. 자, 4번 가볼게요. 주변 정화, 모니터링, 홍보. 뭔가 얼핏 보면요. 종류 나왔어, 종류 나왔어. 그런데 이 순서로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도 보세요. 청소년은 지킴이 활동을 하면 이런 의식하면 지역 국가유산 학습, 지역 역사 이해 이 순서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여러분 모든 청소년들이 이 순서로 만족감을 느낀다는 게 어디 나와? 이 자료는요.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참여해 본 적이 있다라고 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해봤더니 뭐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인 거지. 이걸 꼭 이 순으로 중요하다, 이 순으로 만족감을 무조건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자료 이해입니다. 자, 그 다음 5번. 주변 정화, 모니터링, 홍보 등의 활동이다. 이건 뭐는 나왔어요? 종류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다. 기억을 잘 반영한 거죠. 자, 뒤에 주변 정화는 이렇고요. 모니터링은 이렇고요. 이걸 다시 좀 부연해서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네? 아니죠. 도움이 나와야 되죠. 니은 자료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5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45번 문제도 아마도 시간에 쫓겼다 이거 마지막에 풀었어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진짜 눈에 안 들어왔을 거야. 조금 아주 딱 눈에 쏙쏙 들어오게 단순화시킨 고쳐쓰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수능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여기 별표 하나 쳐두세요. 자, 다음은 B에 대한 친구들의 의견과 그 의견을 반영하여 고쳐 쓴 글이다. 여러분이 이런 문제 풀 때, 고쳐 쓰기 풀 때 첫 번째로 많이 하는 실수가 얘가 고쳐 쓴 글인지 아니면 B로 묶어놓은 이게 고쳐 쓴 글인지를 되게 헷갈려 해요. 알겠지? 그래서 비교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딱 정확하게 고쳐 쓴 글은 이 문제에서 주어진 이 글이야. 이 글. 됐죠? 자, 그 다음 친구들의 의견이 나왔는데 친구 1과 또 친구 이 두 명을 판단해야 돼.
문단과 문단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자라고 1이 그랬어. 이게 제가 왜 강조하냐면요. 이렇게도 내더라. 선지가요. 다 맞는 내용인데 그건 1이 말한 게 아니라 2가 말한 거거든. 이렇게 적절하지 않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시간을 투자를 안정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 다른 문단에 언급된 내용, 중복되는 내용이네요. 내용 중복. 그러면 빼야 되겠죠. 그리고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내용, 이런 건요. 삭제하면 돼. 그리고 이런 데 해당되지 않은 내용은 남겨두자. 친구 이가 한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될까요? 이 고쳐 쓴 글과 지금 오문단에 비로 묶여있는 글을요. 비교하면서 봐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좀 놓치면 안 되는 게 오문단은요. 이 문제에 대한 뭐가 나와야 돼? 해결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럼 그 각각에 대한 해결안이 제대로 나왔는지를 봐야 돼. 자, 보세요. 학교에서는 진로 및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국가유산 지킴 및 활동의 가치를 이해시키고 사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활동 방법을 지도할 수 있다. 뭐가 나왔어요?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왔다. 그런데 B를 보면요. 청소년이 국가유산 지킴 및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누리집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거 참여하기 위한 방법 절차 앞에서 이미 언급된 건데, 그러니까 지금 고쳐 쓴 글에는 그 내용이 어떻게 돼 있어? 빠져있죠. 삭제됐네. 그 다음 그 밑에 지자체나 지역단체는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해야 돼. 지자체나 지역단체가 이런 프로그램 개발하고 홍보해야 돼. 2번과 3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B에 있었어. 그런데 뭐가 없어요, B에는? 1번 교육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고쳐 쓴 글로요. 여기에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해야 돼 라는 걸 추가했네. 이거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 다시 그 아래쪽에 이어볼게요. 지자체나 지역단체는, 자, 지자체나 지역단체에서는 이렇게 하라는 게 나오죠. 국가유산 관련 캠페인, 그리고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 이걸 통해서 청소년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B에도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학교에서 지자체에서 노력하면 우리 청소년도 지역 국가유산에 관심을 가지고 국가유산을 지키는 일에 주도적으로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뭐야? 긍정적인 점이지. 맞아요? 그러면 우리 B의 마지막 부분 볼게요. 이를 통해 우리 청소년도 지역 국가유산에 관심을 가지고 국가유산을 지키는 일에 주도적으로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대로 유지됐네요. 맞죠? 이게 이렇게 된다면 효과, 기대하는 바가 나온 겁니다. 자, 여기까지 면밀한 분석이 됐어요? 여러분 이해시켜 드릴게요. 자, 1번 친구 1의 제안을 고려해서 필요한 내용 추가하자고 했거든? 자, 직전 문단과 이어지도록 지자체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을 촉구하는 문장을 추가해야 된다. 이 추가라는 말이 나오면요. B에는 없었는데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거든. 그런데 봐봐. 지자체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돼. 지자체에서는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 이 내용은요. 여러분 B에도 그대로 있었고요. 지자체나 지역단체는 이런 걸 개발하고 홍보하여. 여기 그대로 있죠. 그 다음에 방금 고쳐 쓴 이 글에도 지자체에서는 홍보해야 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둘 다 있는 내용이라서 추가가 아닌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2번 가볼게요. 자, 친구 1의 제안을 고려해 직전 문단에서 제기한 문제 중에 직전 문단이라 함은 지금 계속 맥락을 걸고 있는데 4문단이야. 이런 문제가 3가지가 나왔는데 그중에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방안을 추가하였다. 자, 친구 1이 추가하자고 했거든. 그런데 얘가 없던 내용인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안이 추가됐죠. 여기서 이 3가지 문제를요. 이제 해결안으로 내야 되는데 B에는 2번과 3번에 해당되는 것만 나와 있었어. 그러니까 교육 부족 문제 추가하는 거 맞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러분 답을 알고 보면 엄청 쉬워지는데 오늘 이걸 풀 때 시험 현장에서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잘 떠올려 보세요. 자, 그 다음 3번 보세요.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의 활성화 방안이 실현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바는 글 전체 내용과 부합하므로, 자, 부합하는 내용은 어떻게 남겨두는 게 좋겠다라고 했잖아. 친구 1의 제안을 고려해서 유지했다?
유지한 건 맞아. 각각 마지막 문단에 기대하는 바 나와 있잖아. 그런데 이게요. 1의 제한이 아니라 친구 2의 제한이었어요. 이거 여러분 놓치지 않고 잘 찾았어요? 이것도 많은 친구들이 아마 좀 이거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요 대목이 적절하지 않아. 친구 2라고 해야 맞습니다. 친구 2라고 해야. 자, 이제 4번. 국가유산 관련 캠페인의 필요성. 캠페인이 나왔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다른 문단에 언급된 내용이므로 친구 2의 제안을 고려해서 삭제했다. 얘가 다른 문단에 언급된 내용을 삭제하는 게 좋겠다고 한 건 맞아. 그런데 진짜 여기 고쳐 쓴 글에 삭제가 돼 있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캠페인 필요하다라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삭제 안 했는데요. 맞지? 그래서 적절하지 않아. 유지가 그대로 되고 있어. 자, 그 다음 5번.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 및 참여 방법은 아까 여기 없었어요. 여기. 그러면 이 B를 보니까 제일 첫 문장에 있잖아. 그래서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친구 2의 제안을 고려해서 삭제해야 돼. 여러분 자, 여기서 잠깐 멈춰볼래? 와, 이 문제 만만치 않았어요? 얼핏 보면 이것도 맞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삭제했어. 실제로 없잖아. B에는 있었는데. 근데 이게요.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 글은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 활동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고 이게 어떤 효과가 있고 뭐 이런 얘기하는 건데 설득하는 건데 정보 들어가면 좋죠. 근데 이 내용이 바로 앞에 이 문단에도 있어요. 중복되는 내용이라는 거야.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앞에서 이미 나온 중복되는 것이므로 삭제했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했어야 하는 문제다. 판단 지점들이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어서 아마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넘어갈게요. 이런 문제 잘 챙겨두자. 자,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긴 시간을 저랑 함께 했는데요. 어떠셨나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육모는 수능이 아닙니다. 이게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이제 보완해야 돼요. 이제 이렇게 공부하라는 시그널 받았지. 그러면 앞으로 펼쳐지는 시간을 굉장히 밀도 있게 활용할 거라고 믿고요. 저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연계교재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정말 고생 많았고요. 저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안정적인 수능 국어 1등급을 향한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